모든 존재는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의 세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즐거움은 변화하고 소멸하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고고성은 명백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아픔이나 질병, 사고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같은 감정적 고통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예로 우리가 겨울에 경험하는 추위로 인한 육체적 불편함 또한 고고성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 없이 우리 삶의 일부로 다가오며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합니다. 행고성은 변화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집안의 새해 모임이 처음에는 즐겁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즐거움이 변화하여 결국 불편함이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행고성의 특징입니다. 괴고성은 모든 조건부 존재의 변화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 불가피하며 이러한 변화는 종종 우리의 기대나 욕구와 충돌하여 고통을 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인이 겪는 직장 내 변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이나 인사 이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불안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괴고성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생로병사는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사이클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며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릅니다. 이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며 각 단계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며 각 단계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화 과정에서의 신체적 기능 저하는 불가피하게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며 이는 고고성에 해당하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깊은 집착에서 기인합니다. 오오는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덩어리로 우리가 삶을 경험하고 인식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5가지는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축제에서 느끼는 다채로운 색감, 음악에 맞춘 춤의 리듬, 축제의 분위기를 인식하고 즐기려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경험이 오온의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오온에 깊이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서 감각적인 즐거움, 사랑하는 이의 이미지나 추억,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은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온에 대한 집착, 즉 5가지 물질적, 정신적 요소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초연함이라 하셨습니다. 초연함은 모든 조건화된 상태와 그 변화를 초월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각 순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초연함을 닦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인이 신년에 세우는 다양한 신년 계획은 종종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곤 합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의욕적인 시작이지만 일상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점에서 초연함의 실천이 어려운 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초연함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바쁜 일과 사이에 짧은 시간을 내어 12분간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짧은 명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로 인해 갑자기 화가 날 때 명상을 통해 즉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연함을 유지하는 위에서 다음과 같이 명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화가 난 순간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스스로에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호흡을 3번에서 5번 반복하면서 각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점차 진정됩니다. 화를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몸에서 느껴보세요. 가슴이 뛰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가, 이처럼 몸의 느낌에 주목합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 화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화라는 감정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 중 하나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인식한 후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응답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그 말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묻는 것은 상황을 더 잘 통제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깊게 호흡하고 명상을 마무리하며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감정을 관리하고 자기 통제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감정적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명상을 통해 초연함을 닦는 것은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명상의 실천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매일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반응과 집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그날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과 그에 따른 생각을 중점적으로 적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서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감정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적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관찰하세요.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다른 대응 방법이 있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하세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반응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일기에 기록해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아래와 같이 일기를 써보면서 초연함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웃과 대화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투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욕감을 느꼈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매우 화가 나서 짜증을 냈고 그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한 이유는 내 자존감이 상처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그저 순간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잠깐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라고 침착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기를 통해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면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고 더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초연함을 닦는 과정은 단순히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마음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불만족은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심리적, 감정적, 심지어 물리적인 고통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하는 한 직원은 승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매일 야근을 반복하고 휴일에도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성과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일과 생활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연예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수차례 성형수술을 반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자아상의 왜곡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불안정을 가져오며 심지어 성형 중독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착하는 마음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불만족과 피해는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초연함을 실천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뿌리 뽑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자기 반성과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적절한 자기 관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집착 없이 삶의 각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이끌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의 여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변화의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연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변화무쌍하며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각 인간 관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세요. 어떤 관계는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며 다른 관계는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감정이 고조될 때 그 순간을 인식하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응답을 선택하세요. 이는 분노나 실망 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일상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감정의 동요를 줄이고 관계 속에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주 비판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사랑과 보호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말 뒤에 숨은 좋은 의도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관계에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인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의 세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즐거움은 변화하고 소멸하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고고성은 명백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아픔이나 질병, 사고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같은 감정적 고통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예로 우리가 겨울에 경험하는 추위로 인한 육체적 불편함 또한 고고성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 없이 우리 삶의 일부로 다가오며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합니다. 행고성은 변화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집안의 새해 모임이 처음에는 즐겁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즐거움이 변화하여 결국 불편함이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행고성의 특징입니다. 괴고성은 모든 조건부 존재의 변화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 불가피하며 이러한 변화는 종종 우리의 기대나 욕구와 충돌하여 고통을 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인이 겪는 직장 내 변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이나 인사 이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불안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괴고성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생로병사는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사이클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며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릅니다. 이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며 각 단계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며 각 단계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화 과정에서의 신체적 기능 저하는 불가피하게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며 이는 고고성에 해당하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깊은 집착에서 기인합니다. 오오는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덩어리로 우리가 삶을 경험하고 인식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5가지는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축제에서 느끼는 다채로운 색감, 음악에 맞춘 춤의 리듬, 축제의 분위기를 인식하고 즐기려는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경험이 오온의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오온에 깊이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서 감각적인 즐거움, 사랑하는 이의 이미지나 추억,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은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온에 대한 집착, 즉 5가지 물질적, 정신적 요소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초연함이라 하셨습니다. 초연함은 모든 조건화된 상태와 그 변화를 초월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각 순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초연함을 닦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인이 신년에 세우는 다양한 신년 계획은 종종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곤 합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의욕적인 시작이지만 일상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점에서 초연함의 실천이 어려운 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초연함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바쁜 일과 사이에 짧은 시간을 내어 12분간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짧은 명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로 인해 갑자기 화가 날 때 명상을 통해 즉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연함을 유지하는 위에서 다음과 같이 명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화가 난 순간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스스로에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호흡을 3번에서 5번 반복하면서 각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점차 진정됩니다. 화를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몸에서 느껴보세요. 가슴이 뛰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가, 이처럼 몸의 느낌에 주목합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 화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화라는 감정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 중 하나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인식한 후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응답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그 말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묻는 것은 상황을 더 잘 통제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깊게 호흡하고 명상을 마무리하며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감정을 관리하고 자기 통제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감정적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명상을 통해 초연함을 닦는 것은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명상의 실천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매일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반응과 집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그날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과 그에 따른 생각을 중점적으로 적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서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감정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적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관찰하세요.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다른 대응 방법이 있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하세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반응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일기에 기록해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아래와 같이 일기를 써보면서 초연함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웃과 대화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투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제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욕감을 느꼈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매우 화가 나서 짜증을 냈고 그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한 이유는 내 자존감이 상처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그저 순간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잠깐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라고 침착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기를 통해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면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고 더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도전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초연함을 닦는 과정은 단순히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마음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불만족은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심리적, 감정적, 심지어 물리적인 고통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하는 한 직원은 승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매일 야근을 반복하고 휴일에도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성과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일과 생활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연예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수차례 성형수술을 반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자아상의 왜곡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불안정을 가져오며 심지어 성형 중독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착하는 마음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불만족과 피해는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초연함을 실천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뿌리 뽑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자기 반성과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적절한 자기 관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집착 없이 삶의 각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이끌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의 여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변화의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연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변화무쌍하며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각 인간 관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세요. 어떤 관계는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며 다른 관계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감정이 고조될 때 그 순간을 인식하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응답을 선택하세요. 이는 분노나 실망 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일상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감정의 동요를 줄이고 관계 속에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주 비판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사랑과 보호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말 뒤에 숨은 좋은 의도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관계에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인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